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석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제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천 태생은 아니고요. 외부인인데 제천에 거주한 지는 지금 6년째 되고 있고요. 저의 직업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순수예술, 그러니까 무대 공연, 제작과 또 연출과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극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한 가지가 뭐냐면 축제 또 기획 컨설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은 이제 본향은 전북 변산반도고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이제 경기도 수원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17살 때부터죠. 17살 때부터 연극이란 어떤 장르를 처음 알게 됐고, 접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완고한 집안의 어떤 그런 거, 또 형님 두 분이 계시고 누나가 있고, 또 3년 차 나는 동생이 있는데, 그 형제들과 형님들, 또 누나들의 어떤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항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이라는 게 너무 제 그 17년 살아온 인생에 너무 이게 해방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천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계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다른 어떤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20대 초, 10대, 20대 중후반까지는 호기심? 뭐 이런 것들, 어떤 인생을 내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다가오는 어떤 그런 명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커튼꽃 때문에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그냥 일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제가 군대 갔다 오고 30이 넘었을 나이가 딱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봤던 거니까 그냥 하자. 그렇잖아요. 흔히 시체말로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떤 특별하게 내가 연극에 대해서 아니면 내 일상생활 중에서 뭔가 탁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왔던 거니까 그냥 편한 거에 쉽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해왔고 해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연극을 해온 게 이제 17살 때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학교 시절이니까 빼놓고 성인이 돼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한 40년가량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뭐 제가 배우로서 이제 한 30년 넘게 가까이 했다가 중간에 우여곡절도 겪고 잠깐 1, 2년 쉬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가장 그 힘들고 우여곡절이 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매 하루하루 한 달, 1년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직업적으로나 인생적으로 힘든 게 어떤 게 언제냐면 16년 전이죠. 제가 이제 분에 넘게 자만과 오만의 어떤 쌓여있는 상태에서 제작을 했어요. 뮤지컬을 제작을 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봤죠. 작품은 굉장히 평이 좋아서
그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뻔했는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곡선, 내리막선을 그으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그러니까 제가 그 시대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2008년도 뮤지컬을 제작하고 시체말로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주변에 20년, 15년, 막 10년 가까이 인과관계를 해왔던 선후배들도 다 떠나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컴퓨터 용어로 얘기하면 리셋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난하게 살았지만 부족함 없이 그래도 내가 내 일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대학로에서 살아왔던 생이 연기자로 살아왔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 살았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제 인생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요만큼 알맹이가 찬 사람으로서 또 참된 연기자, 배우로서 또 제작자로서 요만큼은 좀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저에게 연극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누구처럼 뭐 거창하게 뭐 인생이 뭐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또 그런 어떤 감흥이라든지 어떤 의무감 이런 건 없었어요.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왔던 일이고 가장 편하고 어떻게 보면 연극을 하다 보면 제일 이 시간이 편해요.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철학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해요. 왜냐면 저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그러잖아요. 수단이지 방법은 아니고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수단이고 목적이고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직업은 풍요로움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제로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세상이 바뀌어져서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이 대접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물질적인 어느 정도 이렇게 풍요라는 게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가난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예술관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시대면 내가 다시는 하겠지만 그런 시대가 과연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속물근성이긴 한데요. 남한테 와, 저 사람 돈 많아 부자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못 살았다. 잘 산다. 이 두 개만 얘기하잖아요. 전 잘못 살지는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 뿐이지. 풍요롭지가 못해서. 근데 사람들은 잘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제가 잘못 산 게 뭐 있어요? 돈이 없어서 풍요롭지 못해서 가난한 거지 잘못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 기준, 그런 외부적인 시각이 없어질 때 저는 다시 연극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2018년도에 그 전에 이제 어떤 계기를 인해서 제천을 알게 돼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2018년도에 우연치 않은 계기로
제천의 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다 세세하게 막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쉬고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서로 나름대로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각양각색으로. 근데 이제 저희 무대 쪽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많이 좀 빈약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큰 틀에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애쓰고 또 그에 이제 풀뿌리 문화를 조금 이렇게 기틀을 잡아주려고 왔었는데 제 능력 부족이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결론은 그건 아니고요.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근데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변화는 있었어요. 제천에 저희 심일지 아니면 물론 시민분들이 어떤 그 지적 어떤 수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빨리 변화되곤 있는데 제천에서 제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게 그런 부탁으로 왔었고 그게 또 힘을 좀 쓰고 있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한 가운데 요만큼씩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의 버킷리스트는요, 제가 사실 좀 단순해요. 굉장히 생각은 많은데 굉장히 단순한데 제가 바이크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오토바이요. 제천에 와서 오토바이 면허증을 6번 만에 땄고 그걸로 한 2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원래는 여행을 다녔고 낚시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안 하고 그거를 이제 바이크 타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걸 제천에 와서 시작을 했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질문에 의한 그 버킷리스트를 제가 생각을 쭉 해봤어요. 세계가 아니라 이 지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구석구석 제가 타고 싶은 바이크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막 산길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렇게 그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술단체에 제가 초목표가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은 일반 분들은 보고 듣고 그냥 대리만족하고 카타르시스를 느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직접 참여해서 공유하고 또 작품도 같이 연기자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창한 예술이 아니라 마을 잔치처럼 일반 시민들과 같이 작품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알아가고 이렇게 이웃끼리 알아가듯이 그런 과정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범위가 좀 확장이 돼서 파편처럼 있던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서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 사업이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업이 이렇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예. 진중한 마음은 뭐냐면 가족에게 미안하고 미안하면서 사랑하고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정신이 고프면 뭘 드셔야 되죠? 정신과가 가서 치료약 주는 거?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정신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정신이 아프면 필요한 게 문화예술이에요. 이거는 직접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걸 이렇게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간접 체험으로 인해서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하고 적정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신치료는 문화예술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나 많은 일반인들이 처음에만 어렵죠? 하다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특히 이 연극이란 프로그램은요,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걸 어렵다, 나하고는 별개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면 되게 쉽고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천 시민분들이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활성화돼서 우리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기관들이거든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게 만드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기관, 시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후회는, 후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게 모르겠어. 어느 정도까지가 후회고 어느 정도까지가 후회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연극 괜히 했다,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후회해 본 적이 없으면 잘하신 거죠. 그 잘했다는 게 뭔데요? 어? 잘했다는 게 후회 없다는 게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지. 그 내가 길을 가야 할 가면 길. 내가 가는 길은 가는 건데 나 말고 또 다른 삼자들이 있잖아요. 3인칭 여러 사람들이. 응, 응. 거기에는 가장 가깝게 내 아내가 있고 응. 내 본가 식구들이 있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겪는 아내는 심정이 어떨 것이며 지켜보는 형제들은 어떨 것이냐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고. 나 혼자 산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이거 이제 뭐 그 가장 또 이해해주는 또 와이프를 만났으니까